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격대가 꼭지일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좀 노려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홀딩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 달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이번 실적이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 또 상당히 좀 많죠.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 나온 거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31% 증가를 한 것으로 장점 짓게 됐다라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증권사 18곳에 컨센을 집계한 결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증가한 7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755.3% 급증한 5조 4천억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상 1분기 실적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메모리 감산 효과가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됐고요. 물론 이제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부분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DS 부분 보이시죠? DS 부분 쪽에서 한 7천억에서 한 1조 원 수준까지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할 게 훨씬 많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메모리 감산에 대한 스토리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제 막 시작인 단계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영업 실적 역시도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늘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이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투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 턴어라운드를 일으켰었던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지 않습니까? HBM. 그리고 이 HBM이 통상적으로 올 가을께쯤에 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 회복 속도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장 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예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국내 지수의 브레이크 역할과 뭐 가속 페달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성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MX 부분이죠, MX. 네, 스마트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6천만 대 정도? 이게 YOY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뚜렷한 성장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S24 울트라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호조를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향후 성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6천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YOY 기준으로 성장하는 그림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판매 단가, 대당 이익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는 한 플러스 한 1, 2% 내외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차트의 그림들 자체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 쪽, 이쪽 이 HBM 시장 내에서의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라는 뭔가 이제 이 이재용 회장의 이런 이제 사자오가 좀 들리는 듯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다들 부담감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늘 그랬듯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미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그 이전에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됐었을 때 리바운딩이 되는 경우들은 봤어도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았다는 거. 이번 분기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75,000원대에서 84,000원대까지 이 무거운 종목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고성장을 그러니까 고상승을 높은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이어서 지금 5일선과 20일선 간의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열기를 좀 식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그러니까 뉴욕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상승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올라오는 약간은 좀 과열 양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론, 그 다음에 뭐 델 컴퓨터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열기를 식히는 그 템포하고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적정 수준의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는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8만 전자 언제 되는 거야? 9만 전자 언제 되는 거야? 10만 전자 언제 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10만 전자까지 우리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10만 전자가 뭐 올 연말이면 달성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만 원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2021년도에 보여줬던 한 9만 원대, 9만 원 정도까지가 뭔가 이제 라운드 피겨, 새로운 라운드 피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뭐 계속 유입이 되진 않겠죠. 유입이 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보여줬던 가장 높았던 매수 비중이 한 60% 정도가량 되거든요. 한 50, 한 7, 8%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탄력 있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9년도하고 한 2020년도 초반대 요 외인들의 매수 물량, 그러니까 매수 비율까지, 보유 비율까지 정도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9만 원 정도 때까지는
뭔가 이제 맛볼 수 있지 않겠나. 앞자리가 좀 바뀌는 모습들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약간은 좀 변동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종목군들과는 그 속도라는 측면에서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고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나쁘게 볼 요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IR이 이제 4월 30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 4월 30일 날 이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비교되는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삼성전자가 뭐 물론 이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발빠른 사업 전략을 구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보수적인 약간은 뭔가 이제 실적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제 관리의 삼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줬던 시기가 꽤 길어졌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드러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HBM 뭔가 이제 이 시장 내에서의 좀 자존심이 구겨진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4월 30일 날 뭐 어떠한 공격적인 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 시장의 열기가 좀 빠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의 기술적인 부담감 완화, 그리고 4월 30일 날 정도 됐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FMC도 같이 엮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FMC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거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FMC에서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봉합을 해준 상태에서 시장의 저점과 단기 상승세 랠리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 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약간 좀 뭐 답답한 면도 좀 있을 거고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이 콘텐츠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장기간 동안 이 삼성전자를 보유를 해서 홀드를 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9자리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9로 바뀌는 9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조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폭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발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한정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행여나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M7, 물론 이제 M7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막 깨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뭐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워낙 기존의 이 AI 쪽 종목군들과 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들을 빼고 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 종목군들의 단기 차익 물량이 좀 나왔었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만 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삼성전자도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대표하고 코스닥을 대표를 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들을 한 번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살짝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트레이딩 쪽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삼성전자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실적 좋게 나온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고생스러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삼성전자를 통해서 뭐 내 매수가까지 이제 막 올라왔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기쁨도 뭐 물론 간직하고 계시는 것도 좋으시긴 하겠지만 확실히 이 국내 증시에서 장투라는 개념 자체가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시고 느끼시고가 아니죠. 예,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항상 대중과는 좀 멀리 떨어지는 습관도 좋지 않다. 아니,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렸었을 때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좋은 뭔가 이제 경험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참 어려운 코스피 코스닥 증시입니다.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참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주식시장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예상실적 발표한 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차원치를 한번 달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